안녕하세요. 일하는 대한민국 김경화입니다. 20, 30대의 절반 정도가 자신의 창의성 롤모델로 한국과학기술원의 안철수 석좌 교수를 꼽았습니다. 또 해외 명사 중에서는 애플사의 CEO 스티브 잡스가 39.1%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들 세대들에게 창의적 아이디어가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30.4%가 기업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으로 창의적인 인재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시대를 앞서가는 창의적 사고를 키워나가는 것이 젊은 구직자들의 필수 조건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직자들 가장 괴롭히는 결정적 한마디는 요즘 뭐하고 지내라는 평범한 안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올해 안으로 취업해야지 등의 취업을 재촉하는 표현에 스트레스를 받는 응답자도 많았는데요. 구직자들에게는 취업을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더 힘든 일이 바로 구직 중에 취업 스트레스를 견디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신중한 말 한마디와 구직자 스스로의 의지와 또 자신감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취업포털 오늘이었습니다. 잠시 후 고용지원센터 라이브에서는 한 주간의 채용 동향을 분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첫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고용정책 포커스 도움 말씀 위해서 K입법연구소 박찬현 수석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중소기업청이 그동안 이 중소기업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왔던 중소기업 기본법을 15년 만에 전면 바꾸기로 했다면서요. 네, 지난 13일 날 입법 예고가 됐는데요. 1966년 제정된 이 중소기업 기본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1995년 이후 15년 만에 이 법이 바뀌게 됐는데요. 이제 새로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담겨지겠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봐도 중소기업 정책 이념의 정립이나 글로벌 시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 그리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 체계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사회, 특히 경제에서 이 중소기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이제 중소기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이라고 한다면 중소기업 육성 시책에 해당되는 기업을 말합니다. 우선 1,000명 이상이거나 또는 자산이 5천억 이상, 그리고 매출액이 1,500억 이상이거나 자기 자본이 500억 이상인 기업을 제외한 모든 1인 기업이 중소기업입니다. 네. 이러한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데요. 2008년을 기준으로 하면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고요. 고용 인원을 봐도 약 1,150만 명입니다. 네. 대기업에서 약 160만 명이 고용되고 있다는 현실을 보면 8배가 넘고요. 그만큼 이제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우리 경제 또한 튼튼해진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위상은 낮은 편입니다. 네, 그동안 중소기업과 관련된 이 많은 법들이 만들어져 왔고 또 정부 정책도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이 갖는 취지는 어떤 것인가요? 네, 이제 얼마 전에 그 아주대 산학협력단이 법제처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중소기업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연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네. 현행 법률 중에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 약 700개 정도가 있고요. 이 중 이제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연관을 미치는 법안이 약 16개 정도 된다고 지적을 해놨습니다. 네. 이 보고서를 보시면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이들 법의 그 체계적인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실제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창원지원법, 여기에 또 이제 각종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나 중소기업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유기적으로 체계화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이 현실이고요. 상당히 복잡한 법들이 많지만 이것들이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 중요한 만큼 이 법의 통합이 시급한 것 같은데요. 법의 제정 취지를 보면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이제 실제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입법이 이제 장기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처방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 과잉 입법의 문제가